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동훈이 쏘아 올린 피고인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8일자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고요. 9일 어제는 또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썼는데, 여기는 또 다른 눈길이 가는 일이 있습니다. 8일자에는 헌법 84조에 있는 그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 과연 그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양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아예 한쪽 의견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던 피고인 대통령의 그 재판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이게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헌법은,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헌법은 탄핵소추라는 거하고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라는 것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2027년 3월에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 새로운 소송 제기는 할 수 없다. 형사소송은. 그러나 이미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 중이었던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3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곧 아마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대북송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7년 3월 대선쯤 가면 이재명 대표가 최소 4개, 그동안에 또 어떤 게 재판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최소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주목할 만한 발언이 이런 겁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론 이 얘기의 의미는 최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 배제하지 않은 거이긴 하죠. 그러나 주목되는 거는 그 조선제일검이라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얘기했을까? 그것도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이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여기저기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구속, 이런저런 얘기들, 또 제 댓글에 봐도 언제 구속되냐, 이런 질문들 대단히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2027년 3월까지는 구속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질 않습니다. 여름에 임시국회 없을 때 전격적으로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에이, 이재명 대표는 손 놓고 있나요? 이재명 대표가 한 달간 휴가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되면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기 전에 국회는 이미 회의를 열고 있을 것이고, 보내면 아마 보낸 뒤에 그걸 묵혀놓고, 내지는 여하튼 구속영장을 청구할 움직임이 있으면 국회는 열려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식통이 없을까요? 있죠. 거기에 전관 검사들도 대단히 많고요. 다
다 소식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사들이 이제 속칭 빨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분위기다. 그러면 곧바로 안 열던 본회의를 이제 뭐 민생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적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작년 9월처럼 통과돼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는 있다. 부결을 전제로. 그럴 경우에 구속영장을 뭐 한 3번, 4번 부결하면 이제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정말 물불 안 가리는구나.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뭐 이제 대북송금 정도였는데 대북송금은 뭐 작년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3가지 사유 중에 하나로 넣었는데도 기각됐었죠. 그러니까 뭐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제 취재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번 주라는 보도가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기소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판 준비기를 거쳐서 뭐 연말쯤에 아마 재판이 시작될 거고요.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내년 1년간.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 1심 선고까지 20개월이 걸렸죠. 물론 중간에 뭐 재판부 기피 신청, 뭐 그다음에 뭐 술판 회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20개월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1심 선고에 더 걸릴 가능성이 있죠. 재판 지연에 관한 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보다는 뭐 한 수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 2026년 이때쯤에 1심 선고 가능할까? 그렇게 된다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정 구속될 일은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구속 얘기는 적어도 대북송금에 관한 한 이제 얘기가 안 된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우일의 신도시 이 4개의 사건은 하나로 묶여 있죠. 이건 제가 2027년 3월 대선까지 1심도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좀 신속하게 하면 1심 정도는 혹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확정 판결은 안 될 것이다. 1심에서 이거는 아마 상당한 중형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까요? 판사들도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은 뭐 눈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그 피고인의 지위를 감안을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 3월까지 1심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나온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 안 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개 또 1심에서 법정 구속 안 하거든요. 2심 끝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조국 대표는 2심 끝나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이거 가능성 없고 그러면 이제 남은 재판이 2개거든요.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위증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상의 강행 규정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끝내고 현재 21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늦게 진행하는 데 대한 처벌 조항은 없거든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백현동 용도 변경 이게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미 뭐 판단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관점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입니다. 여기도 구속 가능성 없죠. 재판이 끝나더라도. 우이증 교사 작년 10월에 기소했습니다. 지금 8개월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원래는 올해 2월이나 3월쯤에 이 재판은 1심 선고가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만약에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 역대 위증교사 재판 과거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대략 징역 2년 또는 2년 6개월 그 다음에 또 다수의 재판이 물론 판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수의 재판이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집유만 나오더라도 하는 얘기가 여기에 근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징역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형을 집행할 만한 범죄 혐의가 2027년 3월까지는 확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확정된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뭐 이제 재판은 이런 것이고 수사 중인 사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자동 뭐 의혹, 그거는 아마 이제 초반에는 배임 혐의가 될 텐데 수사 중입니다. 그건 어떤 얘기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도 지금 뭐 몇 년간 수사 중인데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 청구할 수 없죠. 왜? 이건 뭐 이 죄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이재명 대표의 집행유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 2027년 대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는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위증교사, 선거법 재판, 이걸로는 구속 얘기를 예상할 수가 없고, 구속을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상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재판이나 아니면 이번 주쯤에 빠르면 기소할 그 대북 송금 문제 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서는 아마 확정 판결이 대선 전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런 판단하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 이재명 대표의 집유만 나오더라도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제3의 범죄 혐의, 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걸 수사해서 뭐 공방을 벌이고 또 뭐 구속영장 청구 뭐 해보니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될 테니까 뭐 이런 과정을 거쳐 재판에 넘어간다. 그건 더욱더 늦어지겠죠. 그거는 여기에 해당 없고.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물론 뭐 표현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집행유예만 나오더라도 하는 이 가정을 한 이유는 바로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 뭐 그렇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구속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나 현실적인 가능성을 놓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보기에도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근데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만약에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도 그래도 2027년 대선에 못 나오는 거니까, 오늘 보니까 허경영 씨가 2034년까지 선거에 못 나온다 뭐 이런 판결이 있었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형의 실효라는 게 있습니다. 실효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형이 효력을 잃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못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집행유예라도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 얘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걸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